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창한 주말입니다. 주말이면 주식시장에서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서셔서요. 하늘도 한번 보시고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두 팔 쭉 들어서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죠.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돈이 없을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당신에게 숨기는 5가지 법칙.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인플레이션 방어, 혹은 자녀들 결혼 준비, 큰 집 사기 위해서, 해외여행 다니기 위해서, 혹은 복리의 마법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투자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생존입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사회입니다. 병들어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내 한 몸 누일 집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현실.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필수 생존 기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존을 걱정해야만 할까요? 왜 성실하게 일해도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자본의 시스템, 돈이 스스로를 불려나가는 이 게임의 법칙 그 자체를 찐부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특정 부자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 체제이자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찐부라는 시스템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돈이 인생의 전부다 아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을 우리가 시스템의 진짜 작동 원리에 의문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연막입니다. 지금부터 그 연막을 걷어내고 시스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5가지 진짜 작동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 자본은 노동을 지배한다 입니다. 화면 왼쪽에 노동소득을 보시죠. 우리가 시간을 팔고 몸을 움직여 버는 돈입니다. 내가 일을 멈추면 수입도 그대로 0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자본소득은 다릅니다. 돈,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이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일하며 돈을 벌어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서 쉬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옵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부터 노동소득의 성장 속도가 자본소득의 속도를 결코 잡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법칙, 시스템은 시간의 불평등을 창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모두에게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이 공평한 시간을 왜곡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지만 자본은 그 시간을 돈으로 사들입니다. 수백 명의 시간을 고용해서 하루 24시간을 2400시간의 효율로 바꿔버리는 마법을 부려버립니다. 시간의 레버리지, 이것이 바로 자본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위험은 분산시키고 수익은 집중시킨다. 흔히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시스템의 핵심 부에 있는 자본은 투자할 때 자신의 돈 일부와 타인의 돈 대부분을 끌어들입니다. 즉 건물을 100억짜리를 하나 산다. 자기 돈 20억 넣고요. 80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과실 대부분은 자신이 독차지합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과 책임은 돈을 빌려준 은행에게 교묘하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법칙, 정말
뼈아픈 진실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예금 등등 이 돈들이 모여 어디로 갈까요? 바로 찐부라는 거대한 시스템 엔진을 돌리는 연료, 즉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최종 소비자이자 동시에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부품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은 결국 시스템의 연료 탱크인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부를 창출한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계획, 금리 변동, 신기술 같은 정보는 시스템의 최상부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고 독점됩니다. 이 정보가 우리 같은 대중에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전달될 때쯤이면 그 정보의 가치는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죠. 이 정도의 속도와 깊이의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속한 게임의 불편한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에너지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이해하고 그 파도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존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나의 자본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멀티태스킹 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멀티태스킹 하셔야 합니다.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더 이상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아닌 그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진짜 목적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찐부라는 시스템의 파도 위에서 침몰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띄워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파도를 타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이 법칙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1편, 당신의 월급으로 시스템의 지분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돈 버는 투자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X10이라는 새로운 채널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